자, 오늘장도 긴장 속의 시장을 지켜봅니다. 키워드 안에 답이 있을지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두 분 모셨습니다. 이지환 IES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빠르게 키워드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볼 키워드는 오늘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극한의 변동성을 겪고 있는 이틀째 움직임.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젠 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양분돼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하락 움직임을 띠면서 낙폭을 줄여갈 수 있을지 이 부분만 체크하게 되네요. 104만 원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지환 대표님, 장기 성장성에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 단기 과열 움직임 속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해야 될 포인트들을 어떻게 추려서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 변동성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요. 이틀간의 변동성 속에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 측면인지 이 변곡점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이제 이 변동성을 가지고 펀더멘탈이나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걸 도출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과열권에서 충분하게 펀더멘탈적인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은 어떤 이성적인 표현으로 할 수는 어렵죠. 다만 이제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풀어보려면 결국 이제 수급적인 논리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기간 동안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3조 원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3조 원 넘는 매도에 거의 뭐 코스피 순매도 물량의 전체를 포스코 하나가 다 매도했다 할 만큼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승을 해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경고음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가에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나아 계신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100만 원 위에서 그냥 익절을 하냐 마냐에 고민을 하실 수 있겠지만, 130만 원, 150만 원대 접근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너무 단기간에 손실폭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 안 둬요. 2차 전지 소재를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오로지 수급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순식간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비중을 이제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좀 줄여 가셔야 되고, 만약에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활용해서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를 아무리 장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도 적어도 다시 이 부분이 과열권에 해소가 되고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게 풀리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나 추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대금 움직임을 좀 발빠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차영주 위원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2차 전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를 보면서 다른 쪽의 기회를 찾아갔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오늘 밸류체인 안에서는 리튬이라든지 혹은 전고체 쪽으로는 또 살아남는 종목들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2차 전지에서 이젠 정말 갈 수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만을 봐야 한다. 아니면 다른 밸류체인도 이제 재평가 받게 되면 이쪽은 여전히 기회에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볼까요? 저는 조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본다라는 게 뭐 2025년서부터 2030년까지 성장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3년 뒤에 5년 뒤에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올라가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일단 좀 쉬어가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사자가 별로 저는 호가창에서 안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갈 때 어제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사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자 호가가 최소한 몇천 주씩 호가창에 탄탄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게 말아 올리는 효과가 보여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에코프로 호가창을 보십시오. 몇백 주 단위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살려고 하는 것들을 일단 조금 기다려 본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그러면 주가가 왜 조정을 받을까요? 팔려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 아닐까요? 파는 분들은 지금 익절일까요? 손절일까요? 어제 사신 분 아니면 대부분 다 익절입니다. 익절 구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증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익은 스스로가 지킨다라는 격언이 있죠. 여러분들 300%라는 게 270% 빠지면 270%로 되면 30%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270%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매도를 먼저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이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변동성은 시작이 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 변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매수세가 정확히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다른 개별 종목단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단 조금 잦아들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더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망, 쉬어가자. 한 템포 쉼표를 찍고 가야 될 시점. 이유는 매도 우위의 시장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바로 종결 짓고 다음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쉬어가되 그 수급이 좀 분산될까요?에 대한 질문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틀 때 나오면서 반등하는 쪽이 화장품, 금융, 네카오 이렇게 수급 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영주 의원님, 이쪽으로 수급의 분산은 질적으로 좋은 시그널인지 궁금합니다. 유의미하게 자금 유입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순 기술적 반등일까요? 저는 뭐 일단 현재 보이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그 내일까지 시세가 이어진다라면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수급의 이동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수급 중에 이제 2차 전지를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물려가는 분들이 좀 있죠. 수급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인데 어제 오늘 계속 이 장에서 여기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 구간, 손실을 계속 보고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안 해. 난 다른 거 할 거야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에서 이제 수급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공격적으로 주식이 쭉 올라갔다가 윗골을 다는 종목들이 없죠. 안정적으로 3, 4%씩 올라가죠. 그러면 이건 별 다른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수급도 있고 그다음에 저가에서 들어오는 수급이죠.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2차 전지 외에 모든 종목들이 빠졌죠.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올라가는 걸로 그냥 지켜보신 거죠. 그런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어제 좋은 재료가 나왔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KB금융 같은 경우죠.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매수가 탄탄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어제지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바랬었던 지역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행 관련해서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실적들이 좀 나오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보수적으로 2차 전지 쏠림 현상들에 대해서 선뜻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매수 버튼을 못 누르셨던 분들이 시장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게 이어지게 된다라면 또 다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종목과 업종에 신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것은 또 시장의 체력이 굉장히 좋겠죠. 쏠림 현상들이 지수율을 이끌었다가 쏠림 현상 종목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빠질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편적으로 계셨던 분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받쳐지는 전형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단언하기는 어려운 오늘까지의 흐름이고요. 내일까지 추정 움직임을 좀 더 확인해 보자. 한 번 더 내일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기아의 실적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아도 잘했네요. 2분기 매출액 26조 2,442억 원. 25조 정도 할 거라고 봤는데 매출액 추정치 한 3% 가까이 컨센 대비 상회했습니다. 이익도 보겠습니다. 2조 9천억 원 정도 컨센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3조 4천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YOY로는 52% 증가했고 컨센 대비로도 한 14% 서프라이즈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아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상으로는 0.24%, 0.1%가량의 하락으로 약박권의 움직임이에요. 발표 직후에 이렇다 할 분봉상의 튀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실적 너무 잘했는데 좀 아쉬워요. 이지원 대표님 이거 짧게 코멘트만 들어볼까요? 조금 뜨뜻미지근한 이 주가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차익 매물을 보면 외국인 매물이 조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매집했던 구간에 비하면 매도량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뭐 오늘 내일 한 2, 3일 정도 얕은 조정을 겪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지금 제가 기한을 하기는 못했지만 현대차를 보면 3분기,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됐기 때문에 주가는 짧은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여력 지켜볼게요. 그리고 저희 낙폭과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차 위원님께서는 수급 이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좀 더 지켜보자. 이지현 대표님도 아직 수급이 완전히 이동되고 있는 시그널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만약에 이동된다면 그래도 성장 여력이 있는, 이제 금리 인상도 멈췄다고 하니 그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정말 소외 많이 받았던 실적 쪽으로 이제 돌 것으로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저도 이제 차 의원님과 비슷하게 이게 실적이 그 수급이 완전히 옮겼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공매도 한매가 일부 들어온 건 확실해 보이고, 그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낙폭 가득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다. 이게 이제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아마 이제 실적 그 베이스로 해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위주로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어제 우리가 2차전지 변동성이 클 때 사실은 이제 이런 변동성이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나오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 2차전지가 갑자기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10% 이상 하락하는 그 짧은 몇 분간의 그 과정을 좀 보면 2차전지가 10% 이상 급락했을 때 빨간불이 들어왔던 업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섰던 게 삼성전자 반도체하고요. 현대차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정점에 있는 수급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낙폭 과대주보다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오히려 있다라고 어제 과정을 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 한매가 일부 들어오고 있고, 이게 실적 가이던스가 턴아웃 되는 기업들은 공매도 한매에 의해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에서 실적 턴아웃 되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 모두 다 아직 수급 이동 완전히 된 거 아니다라고 공감대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수급 분산의 하나의 키워드 반도체로는 공통점을 좀 두셨단 말이죠. 이 부분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확인한 바닥 시그널일까요?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답답하던 주가가 오늘 마치 보여주듯이 불을 뿜어냅니다. 한 9% 가깝게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요. 또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 세부적으로 발표가 됐죠. 게다가 어제 언팩 행사도 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2% 가까운 상승으로 곧바로 7만 전자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지현 대표님, 오늘 IT 투톱의 시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못 뚫었었던 이런 박스권을 뚫어내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SK증권에서는 16만 닉스까지 외치고 있던데, 하반기 랠리에 대한 신호탄으로 볼까요?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AI 반도체 이후에 미국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들의 상승이 단순히 이제 모멘텀이냐라고 보면 EPS 상향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역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나스닥 리밸런싱과 그리고 최근에 오늘 그 새벽이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그 다우가 상승할 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과열을 시키고 차익 매물을 일부 소화해내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후에 이제 다시 FMC 이후에는 다시 기술주들이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우리도 반도체 종목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그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할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빨간불이 몇 개 들어오지 않았던 그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 반도체가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어제 급락으로 충분히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도체가 모멘텀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HBM 반도체가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예상하듯이 9%대 매출 영업이익에서 이게 과연 이제 20% 정도로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냐 여부가 3분기, 4분기 실적에 가시화되느냐 여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자체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에서는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본다면 주도 섹터에서 반드시 같이 이제 끌고 가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 위원님도 같은 시각이신가 궁금해요. 어제 디칼코마니처럼 2차 전지 흔들릴 때 올라왔던 쪽이 또 HBM 아닙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잘 달려주니 HBM 관련 종목들도 더 강합니다. 특히 최근 좋았던 ISC 같은 경우 오늘 곧바로 신고가를 형성하네요. 11만 4,200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또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후공정 쪽에 하나마이크론, PSK홀딩스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흔들리면 이쪽이 후발주자가 될지 HBM 계속 달립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료들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죠. 굉장히 이제 업종마다 종목마다 다릅니다만 몇 년 뒤에 미래를 보는 거고 그 미래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거죠. 한 가지 바란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에서 이제 전고체로 가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어떤 재고로 작년에 보다가 올해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GPU와 관련해서 HBM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HBM이 부각이 되면서 후공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주가가 쉬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메모리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을까? 두 번째는 HBM의 비중이 낮은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높은 밸류를 쳐줘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점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 부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재고가 양사 다 줄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두 회사에게 다 부담이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줄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죠. 또 한 가지 이구동성으로 HBM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20%를 달성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가 이제 HBM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비중이 10% 미만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감익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비중이 20%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투자도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 이후에,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 이후에 어떤 게 움직였죠?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후공정이 움직이고 후공정에서 ISC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2차 전지가 안 올라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했었던 답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자동차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금 자동차는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떻게 팔겠다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실적이 잘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자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급등 계속해서 이어지겠냐라고 봤을 때는 이 또한 주가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가 제가 MTN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기준점 뭐냐면 기대가 잘 나올 것으로 했었던 것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이상의 뭐가 나와야 되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기대가 잘 나올 것도 대비해라. 그게 바로 오늘 아모레퍼시픽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이닉스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정확히 해줬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분산이 나오는데 자동차는 왜 못 달리고 반도체는 달리지에 대한 답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될 건데 하이닉스 실적 컨콜과 마이크론의 HBM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 안고 조금 더 명확하게 달려주고 있다. 이렇게 답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쪽도 좋을까? 사실 이번 주에 여러 차례 다루고 있는 쪽인데요. 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에 좀 기가 눌렸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수급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계절이 올까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 금리와 성장주인 바이오 그만 연결 지었으면 좋겠다 하시긴 했는데 땡큐 파월 아니에요? 아니면 2차 전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이쪽이 오르는 건지 오늘 반등의 원인을 먼저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의 오늘 급등 이 안에 바이오 기회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금리 인상을 이번으로 끝낸다는 얘기 없었죠.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놨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금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여전히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삼성바이오가 강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3인방은 안 강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바이오가 강하다라면 한미약품, 셀트리온들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약했죠. 근데 오늘은 삼성바이오가 강한데 셀트리온 가만히 있고 SK바이오팜 가만히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금리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삼성바이오가 쏘아올린 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난대요. 사공장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 때부터 잡힌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얘네 정말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가격 경쟁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밀려들고 있는 주문량만 우리가 제대로 소화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퍼포먼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의외의 종목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생각지도 않았던 쪽에서 이렇게 실적들이 잘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 오늘은 또 한 가지라고 본다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것도 조금 약간 어폐가 있어요. 지금은 뭐 2000지 빼고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개별적인 실적 이슈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탄탄한 쪽에는 그래도 연속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 AI는 또 빠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키워드 어떤 내용일까요? 또 성장주 안에 잘 달리는 쪽이 로봇인데요. 삼성전자 기대하고 있는 웨어러블 의료 로봇이죠. 보핏과 관련돼서 사양이 공개가 되면서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 모멘텀 있는 T-로보틱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썼고요. 이지환 대표님, 오늘 로봇의 상승은 어떤 의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반등인가요? 아니면 연초에 보여줬던 상승 이래 2차 랠리 다시 오나요? 일단 이제 오늘은 모멘텀이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그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대한 접근은 장기적인 부분과 실적 베이스 두 가지로 항상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장기 로봇은 그야말로 진짜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분할로 조금씩 장기로 대응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6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해서 바로 펀더멘탈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접근하는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오늘 이제 그 뭐 T-로보틱스나 램보 로보틱스 같이 이렇게 좀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단기 수급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을 타고 단기 급등했던 부분은 좀 짧은 관점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T-로보틱스 같이 고가를 갱신하면서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많이 붙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본다면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실적 베이스의 366 로봇 쪽으로 혹은 AI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디테일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슈 랭킹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차례 좀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라는 단어들도 저희가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기회가 있을지 두 분께 원픽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차 의원님, 어떤 원픽 주시는지, 오늘 공략할 만한 기회 있는 쪽 어딘가요? 제가 이제 자꾸 원픽을 사전에 언급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좀 강하게 좀 봅니다. 아까 힌트 주셨죠? 예, 네. 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전에 한동안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중국에 기대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동안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이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조금은 잘 나왔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회사가 집중하면서 이익을 잘 뽑아냈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을 보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매매를 하시면 결국 이제 우리가 원했던 화장품이 이제 중국을 벗어나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졌다라는 면에서는 고무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아직 아닌가 봐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거래와 함께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널을 포착하셨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이제 매출처 다변화라는 것을 이번 컨콜에서 확인했다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13만 원까지의 트레이딩 영역 자원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차영주 전문위원회의 원픽이었고요. 이지환 대표의 원픽 하겠습니다.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SK 스퀘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K 스퀘어는 두 가지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IT 하이닉스 비롯한 SK IT 계열의 지주회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투자회사로서의 지금 이제 기치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장비, 부품, 소재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했고, 이쪽에 꿈꾸는 바를 뭐 예를 든다면 소프트뱅크 같은 그런 투자회사를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발은 내딛었는데 주주가치 환원 차원에서의 지금 현재 정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인 접근도 좀 가능하고 장기적인 접근도 좀 가능한 종목이다. 4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놓고 단기 목표 가격은 56,000원이지만
좀 길게 장기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젠 주주 환원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봐야 할 시기이다. 오늘 하이닉스 급등하면서 SK 스퀘어도 7%가량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56,000원까지 직고점 49,000원 뚫어낸다. 손절 라인은 41,000원으로 보자. 긴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